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기업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근로자들도 사실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한 분을 만나보고요. 이어서 노무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일방적인 근무 조정을 강요받았다는 노동자 한 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경산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는 진인규 씨입니다. 진인규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산이면 대구랑 아주 가까운데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좀 주는 추세여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산의 암양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경산에는 대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대구의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망이 경산까지 이어져 있고 그래서 대구 생활권이다 보니까 대구의 코로나19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내렸는데 네. 다행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고 마스크나 항균 비누 같은 것도 지원을 잘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기아 자동차라는 기아 자동차 서비스. 네네. 네네네. 오토큐라고 주변에 많이 보이는 협력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네. 자, 경산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는 진인규 씨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씨 지금 옆에 노무사님이 나와 계셔서 인규 씨 상황을 듣고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인 근무 조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게 하고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받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비교적 빨리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2월 말쯤에 금요일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전 직원들을 다 모았었죠.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서명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고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속했던 정비반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로 근무를 조정한다라는 이런 신청서라고 적혀 있는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게 했고 회사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는데 주 4일째 근무 조정으로 사인을 해라라고 강요받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인규 씨는 지금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세요? 작년 2018년 12월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급여 인상을 받고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네. 기존에는 주 6일제였는데 올해부터 격주 토요일 휴무제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월차 형식으로 쓰는 연차라고 들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시죠? 매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계약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아 자동차의 보증 수리나 리콜이나 사전 점검 같은 업무를 외주로 받아서 하는 협력업체인데 좀 더 큰 곳을 저희 공장처럼 마스터 오토큐라고 부르는데요. 규모가 좀 있고 기아 서비스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기아 자동차로 생각하고 오시지만 저희는 이제 기아 자동차 직원은 아니고 개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정비 공장의 직원인 거죠. 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지금 진인규 씨가 일하는 분야는 정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인 거죠? 정비 업체들이 지금 현재 다 어려운 건 맞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협력 업체다 보니까 보증 수리라는 게 있어요. 정비 업무가 이제 고객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시는 일반 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에서 부담을 하는 보증 수리가 있는데
뭐 많은 엔진 리콜 수리나 그다음에 사전 점검 이런 보증 업무들 차량들을 저희가 불러드리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차량을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있거나 조건에 해당하면은 예약을 잡아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 회사는 7명 정비반에 있는 7명이 각자 매일매일 개인 매출을 체크하고 있고 그 매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월 지금 8일에서 10일 정도 일을 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전체 부서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보증 스케줄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저희에게 내려오고 저희는 매일 2-3명의 동료 정비사가 없는 상황이 때로는 차가 몰리게 되면은 이제 업무 강도는 더 힘든 상황으로 일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인규 씨는 지금 정비 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정비의 대부분의 업무가 줄어든 거는 맞지만 본인의 일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조정에 근무조정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날도 줄었고 일하는 날이 줄었지만 일량은 비슷하다 보니 근무 강도는 더 세졌고 지금 이런 가운데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정리를 잘 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공장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정비반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비반에 해당하는 얘기고 저희가 총 7명인데 월요일, 화요일 2명, 수요일, 목요일 2명, 금요일, 토요일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데 이번 4월달 근무표도 나왔는데 보니까 무급 휴가는 무급 휴가대로 쓰면서 공휴일인 그 15일 선거일과 30일 석가탄신일에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급 휴가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15일 선거일과 30일 석가탄신일은 산신일은 그나마 심지어 출근하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월급도 줄어들었습니까? 당연히 일하는 날이 줄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정상 영업을 한다는 공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소비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네네. 지금 근로자들이 좀 목소리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뭐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목요일과 그다음에 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민원을 한번 넣었고요. 네네.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코로나19 긴급 대응 익명 신고창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아마 관련 인원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네,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라는 문자까지는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건데요.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뒤늦게 이 정비 이쪽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었어요. 네, 지금 이것도 3번째 정비 직장인데 그나마 지금이 최고 좋은 근로자 환경인 건 맞아요. 그래도 네, 그런데 40대 남자인 제가 20여 년 전에 군대에서 겪은 일보다 더한 일들이 정비 시작할 때 많이 겪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동료들이 아직은 많기에 또 뭔가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생명과 관계된 차를 고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뛰어든 좀 개척길이기에 잘 버티고는 있는데 정비인들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 동료 선배님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고 제보한 것만으로 아주 큰일이라고는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정비업계에 좀 근로자들의 환경이 조금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규 씨 감사하고요. 저희가 뒤이어서 바로 노무사님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들으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노무사님과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진인규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제 옆에는 최강현 노무사가 나와 계십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현 노무사입니다. 자, 진인규 씨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물론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 어려운 노동 환경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거나 어려움 겪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진인규 씨의 사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진인규 씨가 코로나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를 쓰고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네. 무급휴가 강요 동의서를 사인하게 하는 건 위법 사항입니다. 아, 위법입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노동시간 변경, 그러니까 근무일이랄지 시업, 정업, 휴게 시간에 대한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급휴가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설명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조정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네네. 무급휴가를 강요받은 상황이고요. 아마 노무사님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코로나19 이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좀 들으셨습니까? 대부분이 무급휴가나 연차 강요, 임금 삭감, 최근엔 해고나 공고사직 사례가 이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이한 점이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시점에는 무급휴가나 연차 강요가 주요 상담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해고나 공고사직 등의 내용이 상담 내용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받았던 내용 중에는 제조업 사업장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둬라.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원 해고 통보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취업이나 이직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래서 되게 암담하다라는 심정을 밝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사례는 다 다양하겠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같이? 네, 근무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건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개별적인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유연근무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탄력적, 선택적, 재량근무제라는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노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네, 근로자 대표는 노조하고는 다르고요.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법에는 선출 방법이나 임기, 권한, 사용자 압력에 대한 보호 방법 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주 40시간제 도입할 때에도 이 근로자 대표가 과연 누구이냐라는 문제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인규 씨 같은 경우에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관리자를 임의로 근로자 대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로자 대표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 노동관계법에서 제어할 방법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좀 노동자분들이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근무 조정을? 근로자 대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까?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문제군요. 네. 근무 조정을 지시했을 때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이렇게 근로자 대표가 사인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이 진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조건, 노동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아까 네네. 그 부분은 근로자 대표만으로는 안 되는 네네네. 거군요.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노동 시간 단축이나
근무일 변경은 개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동의도 필요하고 권리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업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뭐 해고는 가장 큰 문제고요. 작게는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일감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함부로 해고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당해고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묻지마 공고사직, 스스로 사직하는 거를 네.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왕따나 갑질 같은 것들로 이어져서 결국엔 노동자분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인규 씨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지금 인터뷰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저희 제작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본인은 뭐 그만둘 생각으로 사직서 낼 생각으로 인터뷰한다. 네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에 퇴사 가능이라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도 한 달 후에 퇴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퇴사 직전에 무급 휴가로 조정당한 급여가 실업금액에 또 영향을 끼치니까 굉장히 네.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이게 근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 퇴사 가능. 일단은 이거는 강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 노동이다. 네. 사직서를 냈다는 거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그렇죠. 건데 사용자가 와서 일방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 자체 규정이 있다 해도 네, 맞습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런 거죠. 규정은? 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상규에 위반이 된다면은 그거는 사법상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인규 씨는 지금 바로 사직서를 내고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네.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거나 노동조건 저하가 됐다거나 이 사례는요? 노동조건 저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아하. 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노동조건이 하향화 됐다는 것을 진인규 선생님께서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게 개인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근무 조정을 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고용노동부에 냈다는 거예요.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인규 씨가 아주 배려심 깊게 지금 고용노동부 분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 네네. 말이 답을 못 해주는 것 같다 네네.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수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분들도 업무량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기는 어려운 점은 또 사실입니다. 아까 진인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가 6월 말까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즉시 근로감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뭐 보다 적극적인 감독 행정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이것만 좀 기억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몇 가지 해 주시죠.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고요. 네. 휴가나 휴가계를 뭐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제출케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하란다로 해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아니면 네. 해고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고 당하면 그때는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라는 구제 신청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50만 원 미만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국선 노무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감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 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게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부가 유급으로 이런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최근에는 5인 이상까지만 가능했다가 이게 이제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무급휴직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도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대책안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노사정이 함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어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가 가장 강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고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하죠. 정부가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 등 사례 등을 참조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만큼이라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나 서민에게 고통을 감당하는 식의 양극화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종중 사회는 요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기 극복과 노동자 살리기에 정부나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주신 우리 진인규 씨 그리고 최강현 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가능